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심리전. 눈치 싸움. 근데 이 눈치 싸움을 계속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좀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약간 수 있어. 스릴러 같은 느낌이 심리 드는 스릴러. 작품이에요. 강화길 작가의 음복 가져왔습니다. 아주 오싹해지는 작품입니다. 네. 이건 올해 살벌해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의 첫 번째로 실린 작품이고 대상이죠? 네, 대상 수상작이고 단편이어서 되게 짧아요. 한 30페이지 분량? 근데 소화해내는 데는 그렇게 짧지 않더라고요. 네. 읽고 또 네, 읽고. 네. 저도 한 대여섯 번 어. 읽었어요. 진짜 음. 꼭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다는 여러 번 말로. 읽게 돼요, 사실. 네. 음복이란 단어가 저는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이게 제사를 마치고 나서 상에 올린 먹는 음식을 건가요? 네, 아.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이래요.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음복이라고 하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세나가 결혼 후에 처음으로 시댁 제사에 참여하게 돼요. 네. 참석을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 과정에서 네. 벌어지는 일인데 제사를 보통 밤에 지내거든요. 아, 그러면은 밤에 지내고 집에 가기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을 새벽에 때 가겠네? 한 10시 정도에 지내니까 한 12시에는 12시는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한 길어도 한 4시간? 길어도 앞뒤로 뭐 해도 그치, 4시간 그치. 만에 벌어지는 일들이 적혀져 있는데 세나는 딱 그 4시간 정도만 그 집에 머물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 4시간 만에 모든 가족 간의 갈등과 그렇지. 내막을 눈치채게 역사 돼요. 이런 걸. 근데 평생 정우란 사람이 그 세나의 남편이에요. 정우는 몰라. 몰라요.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사상에 오른 희한한 음식이 있어요. 토마토 고깃찜인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굴라시 같은 건가 봐. 상상이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나 보면서 스튜 같은 야 이거 굴라시인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굴라시? 찜이라고 한 굴라시라고 헝가리의 뭐야? 그 고기 스프 같은 게 스튜 있어요. 같은 아. 거. 네. 그게 딱 소고기랑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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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소스로 가 그런 느낌인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왜 한국의 갈비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고기가 많이 고수로만 들어있다고 들어있지 하니까. 뭔가 뭘 넣었다고 했어요. 특이한 요리야 아무튼. 그래서 딱 봤는데 이 세나가 보기에도 제사상에 무슨 특이한 토마토 거죠. 고깃찜 같이 이상한 어르신들이 음식이- 좋아하는 음식도 어, 아니고. 이게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우 남편의 말로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냥 좋아하셨던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나는 그 음식에 대해서 그냥 이제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께 여쭤본 거죠. 뭐, 이 음식은 뭐예요? 하고 그냥 천진하게 물어봤는데 시어머니 대답이 되게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괄괄하고 이제 명쾌하게 뭔가 대답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얼버무리고 쭈뼛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음식인가라는 걸 그렇지. 느낍니다. 근데 거기에 촉이야. 대해서 고모가 또 틱틱거려요. 맞아. 이거 고모의 캐릭터 맞아. 고모가 막 이거 뭐 언니가 만든 거 맞잖아요. 이렇게 틱틱거려요. 그걸 보면서 또 세나는 왜 고모는 여기서 이렇게 틱틱거리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라는 못되게 감을 굴까?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처묵처묵하는 남편. 근데 남편은 진짜 할아버지가 좋아한 거라면 자기가 제일 잘 먹어. 엄청 먹어요. 근데 유일하게 집안에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정우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죠. 네, 남편밖에 그게 없어. 공포 영화 같은 요소였어요. 약간 그걸 먹는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음식의 사연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음식이 할아버지가 월남전에 다녀오시고 나서 자꾸 시큼하고 뭔가 짭짤한 음식을 계속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죽을까봐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밥상을 차려놨더니 손에도 안 대고 자꾸 이상한 음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가 머물면서 자꾸 이상한 음식을 찾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아마 전쟁 후유증 같은데 그렇죠.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춰서 무언가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리책을 찾아내면서 한국식으로 막 만들어낸 그래. 음식이 이런 짬뽕 바로 이 스타일. 토마토 고깃찜. 그러니까 이 사연을 아는 가족들은 이 음식이 정말 싫죠. 그렇죠. 특히 할머니한테는 되게 잔인한 음식으로 그래. 비춰질 수 있는 건데 정우는 이 사연을 아예 몰라. 몰라요. 꿈에도 몰라. 심지어 세나는 누가 이걸 설명해줘서 안 것도 아니고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자기가 맞아요. 추리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추측만 했어도 정우가 맛있게 먹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위화감을 세나는 느끼고 정우는 이게 못 느끼는 감지를 거야. 못하는 맞아. 느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그 고모. 고모. 맞아요. 고모. 입니다. 세나는 처음에 이 집에 가자마자 딱 느껴요. 이 집의 악역은 어. 고모구나. 고모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빌런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세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기는 언제 애기 안 낳을 낳네요. 거니?
버튼. 이게 버튼이었네. 그렇게 자꾸 무례한 질문을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자꾸 신경질적이고 하니까 이제 너무 고모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세나는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고모가 왠지 남편인 정우를 또 미워하고 있다라는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촉. 촉을 계속 원래는 받아요. 그래서 조카를 예뻐할 법도 한데. 자꾸 뭔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뭘까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요. 근데 정훈 또 꿈에도 몰라. 몰라요.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시종일관 몰라.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세나가 할머니의 행동에서 답을 찾는데 할머니가 지금 치매에 걸리신 상태거든요. 근데 제사 내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고모한테 많이 의지를 해요. 고모가 식사를 못할 정도로 손을 막 꽉 쥐고 있는다든지 고모한테 엄청 의지하는 게 이제 세나 눈에는 보이는데 딸인 거죠, 그럼 할머니 네. 입장에서는. 할머니에겐 딸인 고모한테 이제 의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손자하고 손녀를 좀 다르게 대하는 걸 세나가 또 눈치를 채는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왕. 눈치왕, 진짜 눈치왕. 시아버지의 아들인 정우를 보고, 남편을 보고, 말랐다면서 이제 할머니가 막 걱정을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말랐니? 하면서 막 음식 많이 먹어라, 정우야. 하는데, 이제 고모의 딸 정원이가 또 있는데, 정원이는 이 자리에 안 와요. 오죠. 오지도 않았어. 부재한 캐릭터.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없는 인물을 두고, 고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걔 정원이 재수시키지 말라 그래. 재수시키지 마. 뭐 지주제에 무슨 약대를 간다고 그래. 재수시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시하는 어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딱 세나는 느끼는 거예요. 온갖 하소연과 의지는 다 딸인 딸한테 고모한테 그렇지. 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아들과 손자에게만 그렇지. 보내고 있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세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딱 떠올립니다. 전 여기서 소름이 돋았는데 나 지금 말하면서 나도 듣는 것도 진짜 소름 돋았어. 무서워. 여기 추워 갑자기. 무서워. 사실 세나의 어머니가 친정에서 악역이었던 거예요. 이 고모의 고모 같은 대응되는 캐릭터였죠. 빌런 네.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자식들한테 이제 엄마가 자꾸 성적을 물어요. 뭐 살쪘다고 하고 딱 그 악역이 하는 그 질문을 건네요. 근데 알고 보면 외할머니가 외삼촌을 너무 사랑해서 큰딸인 엄마는 대학도 못 가게 하고 결혼 뭐 자금도 안 보태주고 그런 서러움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자꾸 외삼촌의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그렇지. 악역을 서름을 푼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꾸 외삼촌이 아니라 그래,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얘기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고 너가 아니면 나를 누가 이해해 주겠냐 라면서 자꾸 이제 정말 엄마한테 말을 해요. 가부장의 신들. 진짜. 이걸 지켜본 세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엄마를 악역이라고 해도 엄마한테 나밖에 없다. 나는 엄마 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고모가 정우를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자신의 엄마와 비슷한 사정이구나. 라고 이제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이런 사태를 전혀 눈치채지 그래요. 못한 채 이제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는 너무 천진난만한 그러니까 캐릭터로 맞아. 나오죠. 오히려 그게 악의가 없어서 더 미워. 오히려 진짜 여기 제사에 오기 전에 세나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도 잘 넘겼다. 고모라는 분은 진중하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다. 고모 딸의 정원이는 너무 잘 나가서 바빠서 제사에 오지 못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악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근데 이게 눈치가 없는 것도 있지만 방패막이 되어온 그래요. 시어머니의 역할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이제 모종의 거래를 해서 아들만은 우리 집안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좋은 이제 것만 보고 그래. 커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단란한 가족 이렇게 이제 좀 보호를 해줬던 거죠. 세상에 더럽지만 우리 애만은 깨끗하게 내가 길러보겠다. 아무 자극도 주지 않겠다. 이런 정말. 거잖아요. 그러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세나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래서 세나가 이제 집으로 향하는 차 맞아. 안에서 문자를 받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한테. 거기서 이제 세나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는 그 문자의 책을 내용도 통해서 굉장히 시어머니가 네.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네. 정말 세나한테. 한 대 맞습니다. 정수를. 책을 통해서 확인을 저도 해보시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 문자를 보내셨을 줄이야. 무섭더라고요. 네. 심리 스릴러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명절 이불 안에 스릴러. 잡으세요. 근데 진짜 소름 끼쳐. 맞아. 작품 해설에서는 이런 정우를 두고 이런 해설이 더 저는 소름 끼쳤어요. 무지라는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맞아요. 저도 거기 하이라이트 네. 전한다. 소름. 진짜
절대적인 권력은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권력을 의식해야 하는 사람은 권력의 피지배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나의 경우가 딱 그랬거든요. 그렇죠. 가족 내에서 딸이자 며느리인 세나의 경우 아주 사소한 정보마저도 샅샅이 공유하며 재빠르게 자신의 지위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삶에 익숙하지만 아들이자 사위인 남편은 그저 밥 잘 먹고 인사를 그렇죠. 잘하는 것만으로도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직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심기를 항상 읽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런 거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그냥 해도 되는 사람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어떤 뉴스가 된 사건도 하나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는 내가 회사에서 막내라고 해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깨달으셨나요?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녀야겠다.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호구된다니까. 가만히 먹고 싶다고 말해. 내가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속닥속닥 한다고요. 그래서 누구 막 계셔?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지점들이 계속 나는 있는데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왜 얘기 안 했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되게 맞아.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아니 억울하지.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닭다리 먹지 그랬어. 똑같은 그래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부분 그 청년 세대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그런 그래서 위치에 있겠죠. 어디에 가나 눈치 보는 사람이 있다. 맞아요. 각자의 역할에서 느끼는 서름이 다 있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추천작으로 가져온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가 서로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희생이 뭔가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해지곤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하나만의 희생은 뭔가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가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가 제사를 더 열심히 지내시는 걸 보고 세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엄마는 영원한 미스터리야. 알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너 거지. 그냥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진짜 웃기네.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이 딱 그거예요. 미스터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조금 더 파고들어서 엄마 왜 이렇게 명절에 제사를 챙기시는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가 라고. 믿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가족이면 물어볼 수도 있는 조금만 더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남녀를 떠나 나도 참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미스터리한 사람이 있어 한다면 이번 제발 명절에 물어봐라. 제발 물어보며 대화를 나눴으면 네. 좋겠고 어색하면 한 번이죠. 잘못하면 버튼 누르는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혹은 명절을 지내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 항상 맛있고 눈치 보이는 게 그 이상하다. 아무도 없어. 난 너무 행복한 가정에서 이것도 살고 새롭네. 있어. 이 라고 구역의 하시는 빌런은 분들은 이 구역의 본인입니다. 정우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보세요. 소름이다 진짜. 소름. 이걸 살피면서 소설 음복과 함께하는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상위 10%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지. 책플릭스